네, 안녕하세요. 디오스카운 원장 이대용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개성고등학교 1학년 2학기 기말고사 대비해서 부교재 프린트 중에 순열과 조합 해설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 4점짜리 문제만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해설을 해볼 테니까 한번 몰랐던 문항이나 애매하게 알았던 문항들 한번 같이 점검할 수 있는 기회 삼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바로 한번 1번 문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빗변의 길이 루트 2짜리인 직각 이등변 삼각형 여기 6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정사각형 하나가 있습니다. 얘네들로 지금 정사각형 4개 여기 칸을 채워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셔야 되는 게 일단 똑같은 게 있고 구분되는 게 있는데 지금 어떤 얘기를 할 거냐면 좀 안 보일 수도 있어가지고 동그라미가 그려진 게 여기 하나 있고 네, 별표 그 다음 여기 4개는 다 이중 동그라미라 생각하면 이중 동그라미 이렇게 그 다음에 얘는 마름모 모양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얘네로 저 정사각형 4개만큼을 채워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떤 걸 얘기해 볼 거냐면은 어차피 얘는 그냥 한 칸 채워주면 되는 거니까 여기 있는 남아있는 6개를 지금 둘 묶어서 정사각형으로 이제 채운다고 하면 이렇게 2개가 필요한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묶어 놓으려고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방법 먼저 이야기해 보죠. 첫 번째, 직각 이등변을 이제 묶어 두는데 이 동그라미랑 별표랑 묶이는 경우를 한번 얘기해 보죠.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그냥 그림 다 그리진 않고 동그라미랑 별표 그리고 이중 동그라미, 이중 동그라미 그리고 이중 동그라미, 이중 동그라미 이렇게 있는 거. 이렇게 한번 나눠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그 4칸을 채워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문제가 있는 게 뭐가 문제가 있냐면 일단은 얘네들의 문제가 있습니다. 얘네들. 이 녀석은 구분이 안 된다는 게 문제예요. 네, 그래가지고 저 먼저 뭐 할 거냐면 이 4개 중에서 이 정사각형은 어디에 들어가겠느냐 결정해 줄 거고 남은 거 중에서 동그라미랑 별표가 합쳐져 있는 정사각형 어디 들어갈 것인가 라고 하면 3가지가 있겠죠. 그죠? 사실 남아있는 거에는 얘네들끼리 구분이 안 되니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큰 거에 대한 별이 끝났습니다. 작은 거에 대한 별이라고 하면은 어떤 게 필요하냐면 자,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 정사각형을 지금 채우는데 직각 이등변들로 꾸린다라고 한다면 이 녀석은 2가지가 있어요. 대각선이 이렇게 되는 경우나 이렇게 되는 경우. 그죠? 그래서 얘네들을 각각 직각 이등변 2개를 정사각형 만든다라고 한다면 그 방향에 대해서 따져줘야만 합니다. 그래서 2 곱하기 2 곱하기가 들어갈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얘를 채우는데 또 대각선 중에 하나에서 뭐 이렇게 나왔어. 그 다음에는 얘네들은 다른 거니까 구분을 지어줘야 돼. 어디에 뭐가 들어갈지에 대해서 곱하기가 필요합니다. 근데 사실 얘네들은 똑같기 때문에 뭐 그건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만 하면 다 해결될 것 같습니다. 12 곱하기 8, 96 곱하기 하면 192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좋아요. 그 다음 2번째. 자, 이번에는 동그라미가 이 이중 동그라미랑 묶일 때, 그렇죠? 왜냐하면 이 녀석의 짝꿍은 별표 아니면 이중 동그라미 2개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동그라미와 그리고 이중 이렇게 묶일 때. 그럼 자동으로 별표도 이중 동그라미 묶일 수밖에 없고, 네, 그 다음에 이중 동그라미 남은 2개끼리 묶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로 그러면 큰 거에 대한 배를 먼저 해줄 건데, 자, 이번에는 정사각형이랑 지금 잘 보시면 요 녀석이랑 그리고 요 녀석이랑 얘네들은 다 구성 요소가 다르기 때문에 전부 다 구분이 돼요. 큰 위치 잡아주는 게 4팩 돌리면 된다는 거죠, 결국에는. 자, 그 다음에 아까 했었던 직각 이등변은 방향 잡아줘야 된다면서 방향을 잡아줘야 되겠죠. 곱하기 2의 세제곱 필요합니다. 그 다음 얘네들은 2개가 다른 거니까 배열 얘는 똑같으니까 배열할 필요는 없죠. 곱하기 2의 제곱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아요. 그래서 이거 24 곱하기 8 하면 이게 190이죠. 이게 4를 곱하면 192 곱하기
4 하면 768인데 네, 좋아요. 네, 그래가지고 둘을 더하게 된다면 아우 계산이 어렵다. 그래서 뭐야 960인가?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좋아요. 960이죠. 이렇게 해서 정답 960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2번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크기가 같은 6개의 정사각형에 지금 번호가 부여가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4가지 색의 일부 또는 전부 사용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색칠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하네요. 그래서 가조건 1과 6이 적힌 정사각형에는 같은 색을 칠한대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색이 4가지인 거죠. 그렇죠? 여기는 그냥 자동 결정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거를 그림에 그냥 하나 다시 그려드릴게요. 자, 그래서 제가 또 마침 색깔을 저희가 4개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4개 잘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대표해서 노란색을 먼저 써보겠습니다. 이 녀석은 4개의 색을 대표하고 있어. 2번 넘어갈게요. 2번은 그럼 1번이랑 붙어 있으니까 방금 노란색 썼던 거 제외한 남은 3개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래서 파란색을 써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을 채워줄 건데 어차피 얘는 지금 파랑이 노랑이랑 붙어 있기 때문에 남은 2개 색 중에 하나 가능할 것 같아요. 주황색을 쓰겠습니다. 2개 중에 하나.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야. 얘도 파랑이랑 노랑이 붙어 있으니까 남아있는 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 전 대표해서 이번에 또 주황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 색 무조건 다를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남은 2개의 색 중에 하나 써주면 되겠네. 12 곱하기 8에서 정답은 96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네, 이번에 정답은 3번 골라주시면 되는 거예요. 네, 좋습니다. 이어서 넘어가 보겠습니다. 3번으로. 자, 한 개의 정삼각형과 3개의 정사각형으로 이루어진 도형이 있다고 합니다. 1부터 6까지 수를 써 넣는데요. 조건을 만족시키게 써 넣는다라고 합니다. 가조건 3개의 정사각형이 적혀 있는 수는 정삼각형에 있는 것보다는 더 작아야 되네. 그러니까 얘가 제일 큰 거죠. 나머지는 더 작아야 되는 거야. 다음 두 번째, 이웃한것끼리는 지금 다른 수를 써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나에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셋 다 다르다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둘 다르고 둘 다르면 되는 거죠. 그렇죠? 물론 셋 다 다를 수도 있는데 이럴 수도 있는 거야. 양쪽이 똑같은데 걔랑 다른 게 가운데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세 칸을 채우는 데에는 숫자 3개 필요할 수도 있고 2개 필요할 수 있다. 이걸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당연히. 자, 그래서 첫 번째 정삼각형에 들어가는 거, 제가 이거를 그냥 A라고 할게요. A가 먼저 6일 때부터 한번 해보자. 그러면 구분 지어준다 그랬어. 숫자를 3개 쓸 때와 2개 쓸 때로. 그죠? 숫자를 만약에 3개 쓴다라고 한다면 6보다 작은 1, 2, 3, 4, 5 중에 3개 골라가지고 그냥 배열시키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5P3 하면 끝납니다. 5 곱하기 4 곱하기 3이죠. 60 하면 될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만약에 2개 쓴다고 하면 어떨까요? 2개 쓴다고 하면 5개 중에 2개 골라. 어차피 양쪽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뭐 볼 필요가 없어. 얘만 배열해주면 되는 거야. 5개 중에 2개 골라서 얘를 배열해주면 되는 거니까 5P 있으면 된다고 이렇게. 5, 4, 20 나오는 거죠. 마찬가지로 A가 5일 때 한번 가보죠. A가 5라면 또 3개를 쓸 수 있다면 1, 2, 3, 4 중에 3개 써야 되는 거니까 이것도 4P3 이거 24 나오죠. 그 다음에 2개 쓴 다음에 4P 하면 된다고. 12 나옵니다. 3번 A가 이번엔 4일 때. 자, 만약에 3개 쓴다고 하면 1, 2, 3, 3개 다 써야 됩니다. 3개에 대한 배열 3팩 해주면 되겠죠? 3팩은 6.
두 개 쓴다고 하면 세 개 중에 두 개 골라가지고 배열 때리는 거 3P2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6 나옵니다. 4번 A가 만약에 3이라고 해보자. 자, A가 3이라고 하면 얘보다 작은 건 두 개밖에 없어요. 어차피 1, 2밖에 없거든. 숫자 선택이 의미가 없는 거니까 1, 2를 그냥 배열시켜주기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는 2패 해주면 되겠지. 그렇죠? 이걸 전부 다 더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 6, 8, 14, 26, 50, 그리고 70, 그리고 130 정답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어서 4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게 잘 안 보일 수도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혹시 강의를 듣고 계시다면 원문항도 한번 펼쳐놓고 좀 번갈아 왔다 갔다 하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한번 모니터링 좀 하고. 네. 자, 10 이하의 두 자연수 A랑 B가 있는데 10이 아니라 40이죠. 네, 잘 안 보여가지고. 그래서 A랑 B가 최대 공약수가 3이어야 된대. 네, 이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얘기해 주는 게 최대 공약수가 3이라는 건 3의 배수라는 거거든 어쨌거나. 그래서 우리는 A를 3M이라고 하자. B를 3N이라고 하자. 근데 최대 공약수가 3인 거니까 M과 N은 더 공약수가 있으면 안 돼. 중요한 거죠. 여기서 Mn은 서로 소이다.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좋아요. 그래서 M과 N은 그리고 얘가 40 이하의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3 곱하기 얼마 꼴에서 가장 클 수 있는 건 39죠. 그래서 M과 N은 최대 13까지만 가능하다라고 여기에 나와 있어요. 좋아요. 그래서 1번 서로 다른 두 자연수 M과 N을 선택하는 경우에서 그 계획을 세우는 거죠. 그냥 무작위 택을 하는 거죠. M과 N 골랐어. 근데 여기서 서로소가 아닌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을 거잖아요. 서로소가 아닌 경우를 제외하자라는 계획인 겁니다. 그렇죠? 이게 이해되실 것 같아. 그래서 13개 중에서 2개를 골라야 되죠. 그 다음에 M과 N을 결정해줘야 되는 거니까 이 가에 들어가는 게 13개 중에 2개 고르고 M과 N 결정까지 해주면 되겠죠. 이게 13 곱하기 12가 되니까 156 이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하려는 게 여기서 무작위로 택한 다음에 2개를 지금 배열했어. 근데 걔네들 중에 서로소가 아닌 경우가 포함되어 있을 거잖아요. 그런 거 제외시켜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첫 번째로 M과 N이 2의 배수인 시나리오. 여기 잘 안 보이지만 M과 N이 2의 배수가 골라질 수도 있어요. 선택될 수 있어. 왜냐하면 2, 4, 6, 8, 10, 12 그 6개 중에서 2개 고르는 시나리오가 카운팅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제외시키겠다. 또 M과 N이 3의 배수 있죠. 3, 6, 9, 12 그 4개 중에 2개를 선택되는 걸 이거를 제외시켜야 된다. 그리고 5의 배수인 거 5랑 10 중에서 2개 고르고 배열되는 거 2P 이거를 다 제외시키겠다라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또 뭘 할 거냐면 우리 제외를 시키려고 하는데 이게 중첩되는 게 있어. 2의 배수랑 3의 배수를 동시에 만족하는 건 또 2번 카운팅 되었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M과 N이 6의 배수인 경우가 중복되므로 그런 건 하나 제외시켜야 된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다에 써야 되는 게 여기 다에 써야 되는 게 6P 더하기 4P 더하기 2P 에서 빼줄 게 있다는 거지. 6의 배수 6이랑 12 2개를 고르는 게 여기에도 포함돼 여기도 포함돼. 한번 제외시켜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6, 12 중에서 2개 고르고 배열까지 하는 거 이걸 제외시키겠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6P랑 4P만 더해주면 다가 완성될 것 같아요. 6P는 30이죠. 4P는 10입니다. 그걸 더하면 42. 그렇죠? 네.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나다에 들어가 있고 전부 다 더해주면 되는 건데 156 더하기 6 하면 162에서 42를 더하면 208이 나오죠. 그러므로 정답이
5번 골라주시면 되는 겁니다. 네. 어라? 덧셈을 잘못했나? 뭔 소리야. 162에서 40이 더했으니까 204죠. 죄송합니다. 덧셈을 잘못했어요. 다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 4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이어서 5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문제 읽어보시면 할머니, 할아버지, 아빠, 엄마, 아이로 구성된 5명의 가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화를 보려고 하는데 다음 그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크게 정리하면은 이렇게 있는 상황이야. 그렇죠? 네, 여기가 A열, 여기가 B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A열에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어떻게 이웃하게 이런 거 밑줄 치셔야 돼요. B열에는 엄마, 아빠, 아이가 앉는데 아이는 양옆에 보호자가 한 명 있어야 된대. 그렇죠? 아버지 또는 어머니와 이웃하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아이 앞에는 비워놓으라고 합니다. 그냥 이해하면은 아이 앞에 아이가 발로 뻥뻥 찰 수도 있으니까 비워놓겠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아이가 어디 앉는지만 보시면 되거든. 저는 그래서 아이가 여기 1번에 앉을 때, 2번에 앉을 때, 3번에 앉을 때, 4번 나눠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이가 근데 잘 보시면 1번에 앉는 경우나 5번에 앉는 경우는 어차피 대칭례이기 때문에 똑같을 거예요. 그렇죠? 아이가 1 또는 5 둘 중에 하나 골라야 되겠지. 그러면 2 곱하기 저는 먼저 할머니, 할아버지 앉혀드릴 거거든요. 만약에 1번에 앉았어. 그럼 여기 못 앉잖아. 할머니, 할아버지가 앉아있는 자리가 3개의 자리에서 둘, 셋. 거기 3개를 고르고 그 다음에 순서 바꾸는 것까지 한다면 3 곱하기 할머니, 할아버지 자리 바꾸는 거 2팩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는 아이가 1번이었으니까 엄마 혹은 아빠가 2번이 있어야 되거든? 그럼 남은 한 명은 3번 또는 4번 또는 5번 해주면 돼. 그래, 그럼 엄마, 아빠 자리가 2, 3 혹은 2, 4 혹은 2, 5가 된 거죠. 그죠? 그러면 거기에서 엄마, 아빠 자리 바뀌는 거 곱하기 2팩까지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죠? 좋아요. 그래서 2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2에서 72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번에는 아이가 자, 이것도 마찬가지. 2번 혹은 4번 똑같은 말이거든요. 아이가 2번 또는 4번 했을 때 그래서 자리 먼저 골라줍시다. 2 곱하기 아이가 만약에 2번에 앉아서 여기 못 앉잖아. 그러면 할머니, 할아버지 이웃해야 되는 거니까 자리가 여기 또는 여기밖에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두 개의 자리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연속한 자리를 두 분이 바뀌는 거 2팩 돌려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이가 현재 2번에 있을 때 엄마, 아빠가 둘 중에 양쪽에 한 자리는 붙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은 4개의 자리 중에서 2개 선택하는 거 중에서 둘 다 떨어져 있는 것만 제외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엄마, 아빠가 아이랑 최소한 한 명은 붙어 있을 거예요. 그죠? 붙어 있지 않은 걸 뺐으니까. 그 다음에 자리 잡았으니까 엄마, 아빠 바뀌는 것도 고려해 줘야 되겠습니다. 이거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5 곱하기네요. 2가 4개면 16 곱하기 5에서 80인 것 같습니다. 좋아요. 그 다음에 3번 아이가 이번에는 3번일 때 자, 아이가 만약에 3번이면 또 여기 못 앉아. 할머니, 할아버지는 오른쪽에 있거나 왼쪽에 있거나 있네. 그래서 이제는 할머니, 할아버지 자리가 2가지 가능하고 2분 바뀌는 거 2팩 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엄마, 아빠 앉혀야 되는데 아이가 3번에 있으니까 또 2번 혹은 4번 한 명 앉아야 되거든? 그러면 똑같이 하시면 돼요. 아까랑. 그래, 4개 중에서 2개를 그냥 골라봐. 그러면 여기 둘 다 없는 거, 즉 1번, 5번에 있는 그 경우만 제외하면은 최소한 한 명 붙어 있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그 2분 자리 바뀌는 것까지 고려해주면 곱하기 2팩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2 곱하기 2 곱하기 8 곱하기 5 해주면 40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정답은 72 더하기 80 더하기 40 하면 192 이렇게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6번 문제 또 볼게요. 이게 또 좀 작아서 잘 안 보이니까
문제 좀 참고하시고. 자, 1, 2, 3, 6, 18이 적혀있는 5장 카드가 있습니다. 1열로 나열할 때 이유탄 두 카드에 적혀있는 수의 곱이 모두 6의 배수가 되도록 나열하는 경우의 수. 그러면 두 개 붙어있는 게 곱이 6의 배수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먼저 봐야 될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 6의 배수가 되지 않는 경우는 1, 2가 이웃하거나 또는 1, 3이 이웃하는 경우 이렇게 있습니다. 전체에서 그걸 제외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1, 2가 이웃하는 경우, 여러분들 이거는 익숙하죠? 1, 2가 이웃하는 건 1, 2 묶거나 그 다음에 3, 6, 18 이렇게 큰 덩어리 이용해서 배열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큰 덩어리 배열 4팩 해주고 1, 2 바뀌는 것까지 하면은 이 값이 24 곱하기 2에서 48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에는 48 써주시면 되는 거죠. 근데 2번 1과 3이 적혀있는 거 똑같이 하면 되는 거잖아요. 여기도 48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굳이 안 쓸게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1, 2가 이웃하면서 1, 3이 이웃하는 동시에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데, 그게 위에서도 아래에서도 두 번 카운팅 됐거든? 한 번 빼줘야 된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게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 그러면 1, 2도 이웃한데 1, 3이 이웃할 수 있는 건 무조건 어떨 수밖에 없냐면 1을 가운데 두고 2랑 3이 이렇게 있는 거야. 그래서 2랑 3에 대한 자리 바꿔주는 거 먼저 생각해주면 곱하기 2를 하죠. 그래서 대표에서 2, 3 혹은 3, 2 해서 3, 2 쓸게요. 남아있는 6이랑 18까지 해서 배열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큰 덩어리에 대한 3개에 대한 배열해주면 3팩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 곱하기 6이니까 10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48 더하기 48 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똑같은 게 두 번 카운팅 되어 있다. 한 번 빼줘야 된다는 거고, 그만큼이 10이라는 걸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네, 좋아요. 그래서 다에 들어가는 식은 전체 경우 5개에 대한 배열 5팩에서 빼야 돼. 48 더하기 48. 근데 여기에 중복된 게 카운팅 되어 있으니까 거기서 12만큼을 뺀 녀석을 전체에서 빼주면 된다는 거죠. 그죠? 좋습니다. 그래서 120에서 96, 122, 84 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36이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그래서 가에 들어가는 게 P가 지금 48이었죠. 우리는 따라서 48 더하기 나에 들어가는 게 지금 이거죠. 12. 그 다음에 다에 들어가는 게 36이죠. 계산하면 96이다. 이렇게 답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이어서 7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느 관광지에서 7명의 관광객 A, B, C, D, E, F, G 맞춰 타려고 하는데 다음 조건에 충족되도록 앉혀야 된대요. 그래서 이거를 그림을 그냥 직사각형 모양으로 환산을 좀 시켜주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는 마부가 앉아있으니까 못 앉아. 좋아요. 그래서 A랑 B는 같은 2인용 의자, 얘가 2인용 의자겠죠? 이웃하여 앉는다라고 해요. 그러면 저는 A, B가 지금 같은 의자 앉을 수 있는 게 세 줄이 있잖아. 그죠? 3 곱하기 그 다음에 A랑 B 바뀔 수 있는 거 아닌가? 2. 그럼 남은 5명을 배열을 하는데 거기서 뭐래요? C랑 D는 같은 2인용 의자에 이웃하여 앉지 않는다 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제 여기서 전체 남은 5팩을 그냥 돌려주는 거에서 C와 D가 붙어있는 거를 제외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죠? 다시 이 5명은 C랑 D랑 남은 3명에 대한 배열 전체고, 그 중에서 C랑 D가 이웃하면 안 되는 거니까 이웃하는 걸 제외시키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걸 헷갈릴 것 같아서 A랑 B의 자리를 먼저 잡아놓고 대표해서 남은 5개의 자리에 대해서 C랑 D가 이웃하지 않도록 앉히려고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C랑 D가 이웃하에 앉을 수 있는 경우가 또 2개 있잖아. 이렇게. 그래서 2개의 가능성, 자리 바뀌는 가능성, 남은 3명 배열하는 가능성 경우의 수. 이렇게 해서 전체 경우에서 C랑 D가 이웃하는 그런 경우의 수만큼 빼준 걸 곱해주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줄 수 있다고요. 그러면 답을 내보겠습니다. 6 곱하기 얘가 120 빼기 뭐야 이거 4 곱하기 6 4, 6, 24 해서 6 곱하기 얘가 지금 96인가요? 그러면 뭐야 이거 576 나오나요? 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네, 7번의 정답이 576이 되는 겁니다. 좋아요. 그래서 8번으로 넘어가 보죠. 자, 1, 2, 3, 4, 5, 6, 7, 8, 9 9개의 숫자 중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2개의 숫자를 선택하려고 합니다. 2개는 다른 가로줄, 2개는 다른 세로줄 이렇게 있어야 된대. 예를 들어서 이렇게 1, 6 이런 식으로 가로줄 다르고 세로줄 다르게 골라주면 된다는 거지. 그렇죠? 저 어떻게 할 거냐면은 간단해요. 전체 그냥 9개 중에서 2개를 모든 고르는 경우의 수에서 가로줄에 있는 거랑 세로줄에 있는 거를 제외시키면 될 것 같아. 남는 게 되겠지. 그러면 여기서 같은 가로줄에 위치한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은 가로줄이 지금 3개 있잖아요. 하나, 둘, 셋. 3개 중에 하나를 골라줘. 그 선택한 한 가로줄에서 2개 선택되는 거. 그죠? 이걸 빼주면 될 것 같아. 마찬가지로 세로줄도 이렇게 3개 있잖아요. 빼기 3 곱하기 그 중에서 2개 선택되는 거 3, C, 2 이렇게 제외시키면 되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9C는 9 곱하기 4, 36 이 녀석은 9 이 녀석도 9 되는 거니까 둘 빼주게 된다면 결과는 18이다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어렵지 않습니다. 이어서 9번 문제로 넘어가 보죠. 전체 집합 이후에 두 부분 집합 A랑 B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라고 합니다. 넘버 오브 A 교흡 B는 1 그리고 넘버 오브 A 합 B는 3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할 거냐면은 저는 먼저 합집합 여기 들어갈 걸 먼저 골라줄 거예요. 5, 3. 자 그러면 지금 여기 구성 요소 중에서 이제 3개는 뽑았어. 근데 여기 조건 또 보시면 교집합이 1개를 들어가야 된대. 그럼 그 3개 중에서 하나가 여기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 곱하기 3 해주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대표해서 그냥 1, 2, 3 뽑았다고 하고 그 1을 여기 넣어 보겠습니다. 그럼 우리 남은 2랑 3, 요 녀석에 대해서 어디에 들어갈지에 대한 걸 따져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각각의 지금 2가지 가능성이 있죠. 여긴 꽉 찼으니까 더 건네면 안 되니까. 그렇죠? 네, 곱하기 2의 제곱만 써주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 내리면 요 값은 10 곱하기 3 곱하기 4, 120. 그러므로 정답이 5번이 나오게 되겠네요. 자, 이어서 10번 문제에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잠시만요. 자, 문제를 잘 읽어보시면 A에서 B까지 간다라고 하는데요. 가로 방향으로 이동한 길이 합은 4래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 이미 4칸 떨어져 있어. 그죠? 가로 방향은 오른쪽으로만 이동해야 되는 거야. 시점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무조건 오른쪽 이동해요. 무조건. 왼쪽 이동하는 거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총 이동한 길이 10이라는 건 세로 위로 가거나 아래로 가거나 하는 게 총 8만큼 움직여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로가 12 중에서 4만큼 움직인 거니까 12 빼기 4하면 세로가 8만큼이 되겠죠. 좋아요. 그래서 대충 그냥 경로 하나를 만들어 보면 만약에 여기서 위로 가, 아래로 가, 위로 가, 아래로 가 뭐 이런 식으로 잡으면 된다는 거죠. 이런 식의 경로를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어차피 이동이 위아래를 한 번에 끝났어. 무조건 그러면 이동
자동이야 이거는. 내려갔어. 자동이야. 그죠? 그러니까 결국에 이 위랑 아래에 대한 게 어느 순간에 일어나는지만 알면 될 것 같거든요. 자, 그러면 제가 이걸 가지고 한번 케이스 분류해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처럼 제가 한 건 뭐냐면 두 칸이거든요. 그래서 두 칸씩 4번 이동했을 때 라고 한다면 저는 사실상 뭐만 해주면 되냐면 지금 두 칸씩 이동할 수 있는 어떤 세로선이라고 해요. 세로선. 세로선이 지금 여기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거든. 그래서 이때는 5개의 선 중에서 4개 고르기만 하면 돼. 그럼 경로는 자동 완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뭔 말이냐면 만약 여러분들이 여기서부터 순서대로 너 1번 해, 너 2번 해, 너 3번 하고 너 4번 해, 너 5번 해봐. 그래서 5시사 대표에서 만약에 1, 3, 4, 5 골랐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1, 3, 4, 5의 의미는 우리가 선을 타고 위아래로 이동할 선을 골라준 거거든. 그래서 자동으로 1, 3, 4, 5 이게 칠해지는 거예요. 그럼 경로 어떻게 되는데요? A에서 3번 4번 이렇게 하고 내려오게 되는 거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걸 끝나는 거예요, 결국에는. 자, 그 다음에 그럼 이렇지 않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또 경로 생각한다라고 했을 때 한 칸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두 칸인 거. 이런 시나리오도 있잖아. 그죠? 이거에 대해서 또 써볼 건데 먼저 한 칸씩 2번 그리고 두 칸씩 3번 이렇게 이동할 때. 근데 이거는 어떻게만 해주면 되냐면 사실 1번에서 했던 게 이를테면은 무조건 맨 앞에서는 올라가, 그다음 내려가, 올라가, 내려가 이거였잖아요. 그래서 이 4개 중에서 어떤 하나를 분리만 시키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 경우 간단해. 이거 해주시면 돼. 그럼 여러분은 또 이제 의아할 수 있으니까 만약에 얘 중에 대표해서 얘를 골랐다고 해보자. 얘를 골랐어. 그 말은 뭐냐면 제가 분리한다고 했죠. 한 칸 한 칸으로. 그래서 얘를 만약에 고르게 된다면 이거를 진짜 말 그대로 나머지 냅도 얘를 한 칸 이렇게 하려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러면 경로가 자동으로 위용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끝나는 겁니다. 정답은 5시사 더하기 41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5시사는 5죠. 5 더하기 4 하면 정답 9라고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해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어서 11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서로 다른 종류의 꽃 4송이, 서로 같은 종류의 초콜릿 2개, 5명에게 나눠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그냥 꽃으로 보지, 이거를 문자로 보는 게 편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꽃은 그냥 A, B, C, D. 초콜릿은 그냥 X, X. 이렇게 그냥 치환을 하시죠. 이게 편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5명한테 주려고 하는데 5명이 최소 하나는 받아야 돼. 그럼 그 말은 뭐야? 어떤 친구 2개 받아야 되는 거잖아. 그럼 2개를 받는 친구가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이거 일단은 분류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2개 받는 친구가 뭐 예를 들어서 이거지. 꽃 2개 받게 될 때. 그러면 이 4개 중에서 2개를 묶어놔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를테면 지금 상황이 꽃 2개 묶었어. 그리고 C랑 D랑 XX 해서 5명한테 줄 선물을 이렇게 묶어놨어. A, B, C, D, XX. 놓아가줘야 되는 거잖아, 5명에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네가 구분이 안 된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거 할 때는 이거 먼저 뿌리는 게 좋아요. 5명 중에서 X 가져갈 사람 2명,
이거죠. 그래서 5명 중에서 먼저 X 가져갈 친구들을 골라줘요. 남은 3명에서 이 3개 배분하면 되는 거잖아. 이거 구분되는 거를 배분하는 건 그냥 3팩 돌려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정답 곱하기 3팩만 해주면 끝난다 라는 거지. 그래서 계산을 마저 해버리면은 요 값은 6이죠. 요 값은 10입니다. 요 값은 6이요. 그래서 이거는 360까지가 나온다. 두 번째, 2개 가져가는 친구가 꽃 1개, 초콜릿 1개. 가져간다 해보자. 그러면 그 초콜릿은 구분 안 되는 거니까 그냥 걔네랑 같이 묶일 꽃 하나만 골라주면 되는 거죠. 4, C1 이런 식으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A를 대표해가지고 쓰겠습니다. 그럼 선물이 이렇게 묶이는 거야. A랑 X 묶음, 그리고 B, C, D, X. 여러분들 가만 들여다보세요. 여기 있는 요 녀석들이 전부 다 구분이 된다는 게 보일 거야. 이 선물 5개가 구분되는 걸 5명한테 배분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5팩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 곱하기 120 해주면 480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2개 가져간 친구가 초콜릿 2개 가져왔네 해보자. 그러면 이건 되게 쉬워요. 그냥 예를 들어서 초콜릿 2개를 묶거나, 그러면 자동으로 5개가 다 구분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면 5개에 대한 배분해 준다는 건 5팩만 써주시면 끝나는 거거든. 이거는 120이죠. 그래서 얘를 전부 다 더해주면 되는 거니까 960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어서 12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문제 깁니다, 이거. 여러분들 최근에 뭐 선택 과목도 한번 골라 보셨을 테니까 대충 이해해 주실 것 같은데, 상황이. 자, 어느 학교에서 확통, 미적, 기하 중에 골라야 되고, 그 다음에 문화등지 중에서 골라야 되는데, 총 뭐래요? 각자 1개 이상의 수학 과목. 수학은 1개 이상 무조건 있어야 된대요. 그 다음에 3개를 고른다라고 하죠. 오케이. 그 다음에 A랑 B랑 일치하는 과목이 1개다. 그러면 지금 일치하는 과목이 당연히 수학일 때랑 과학일 때로 나눠봐야 되겠다라는 거지. 그래서 첫 번째, 일치하는 과목이 수학일 때, 그러면 수학 과목 일치하는 거 하나 골라야 되는 거잖아. 3개 중에 하나 쓴 거죠, 여기다. 31, 그죠? 그러면 남은 6개의 과목 중에서 A랑 B가 2개 가져가면 돼. 겹치는 게 더 없어야 되는 거거든. 그죠? 그래서 A가 2개 선택하고 나머지 4개 중에서 B가 2개 선택하는 경우의 수는 6C2 곱하기 4C, 그냥 순간으로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계산해 놓으면 이게 15 곱하기 6이거든요. 90이 나올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일치하는 과목이 과학 과목일 때. 그래서 또 그 일치하는 과학 과목 하나를 골라줘야 되는 게 4C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보이시죠? 그 다음에 남은 6개의 과목 중에서 우리 사실은 제가 아까 설명할 때 놓쳤던 게, 각자 수학 하나 이상을 선택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공통이 수학이면 자동 충족되는 거지. 그죠? 근데 지금은 공통이 과학이라고 한다면 그거는 수학을 다시 넣어줘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그 시나리오를 좀 써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들. 다음 2가지 경우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모두 그냥 수학 하나, 과학 하나씩 고르는 거. 두 번째, 어떤 친구는 수학 2개 다 골라. 그러니까 수학만 나머지 골라. 그리고 다른 친구는 수학 하나, 과학 하나 고르는 이 시나리오를 여기 써보고 있죠. 그래서 뭡니까? A, B 중 1명은 수학 과목 2개. 그러니까 A, B 중 1명 골라줘야 돼. 2 곱하기. 그 친구가 수학을 2개 골라야 되니까 먼저 수학 3개 중에 2개 고를 거야. 그러면은 남은 친구는 수학에 선택지가 없어요. 남은 거 무조건 선택해야 되는 거야. 과학은 몇 개 남아있죠, 지금? 공통 하나 빠져있으니까 3개 남아있잖아요. 그 3개 중에 하나 골라주면 되겠죠. 그래서 2 곱하기 3 곱하기 3에서 18 되겠죠. 요게 지금 나에 들어갈 녀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가는 90, 나는 18 되는 거니까 정답은 108, 2번 골라주시면 되는데, 자, 이걸 듣고 있는 친구들, 여러분들, 저 같으면 이거 박스를 빼버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박스가 너무 친절하게 다 설명되어 있어서
박스를 빼고 풀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들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변형될 수 있는 포인트라고 한다면 과목수 좀 늘리는 거, 바꾸는 거, 이런 것들 선택하는 거. 뭐 예를 들어서 그냥 1개 이상의 수학 과목을 포함, 이게 아니라 과학 과목 포함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죠? 각각 과목수가 달라질 수도 있고 이렇게 변형될 수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다 대비가 되면 이 변형된 문제들은 완벽하게 맞출 수 있을 겁니다. 좋아요. 13번으로 넘어가 보죠. A랑 B를 포함한 5명의 학생이 다음 규칙에 따라 10개의 의제 중에서 5개의 의제에 앉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합니다. A가 24 이상, B는 14 이하. 그러면 A가 24 이상은 사실은 뭐예요? A가 24 또는 25밖에 안 되니까 당연히 분리해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나조건 어느 두 학생도 좌석번호의 차가 1이 되도록 앉지 않는다. 그러니까 좌우 양옆에 앉지 않는다. 다조건 10이 되도록 앉지 않는다. 앞뒤로 앉지 않는다라는 거지. 그죠? 네. 앞뒤 좌우는 비어 있어야 된다라는 걸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가보죠. A가 24일 때.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A가 앉았어. 제가 노란색 쓰겠다. 그래서 예, 못 써. 그쵸? 그러면 남아있는 게 11, 12, 13, 부동산시면 1, 2, 3, 5, 6, 7 여기에 지금 4명 앉아야 되거든요. 근데 좌우 비어 있어야 된다며. 무조건 떨어질 수밖에 없어. 11, 13, 15, 17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지, 자리가. 나머지가 불가능해요. 좌석에 선택 상황이 없는 거야. 그러면 이 좌석에서 B가 14번 이하에 앉아야 되니까 둘 중에 하나 골라줘. 그 다음에 남은 3명은 그냥 3팩해서 앉으면 끝나는 거죠. 2 곱하기 6은 12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A가 25일 때 한번 가보죠. 만약에 A가 25야, 여기 있어. 그럼 여기 못 앉아. 이렇게. 그쵸? 저는 이제 어떻게 얘기해 볼 거냐면은, 만약에 이 10번 번호대 있잖아. 23번 안 쓰고 10번 번호대로만 4명 앉을 수 있을까? 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11, 12, 13, 14, 16, 17 여기 4개를 골랐을 때 그 다 떨어져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불가능해요. 둘 중에 하나밖에 못 들어가죠. 여기 중에 3명 못 앉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23번을 쓸 수밖에 없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싶어요. 여기 써야 돼. 무조건 선택해야 돼. 그럼 23번 들어간다는 건 자동으로 13번은 못 들어가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남은 3명이 지금 둘 중에 하나, 얘는 무조건 포함, 둘 중에 하나 되는 거지. 좌석을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그래서 좌석이 11, 12 중에 하나, 16, 17 중에 하나니까 여기 2의 제곱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대표해서 좌석을 이렇게 골랐어. 이런 식으로 골랐어. 그럼 B를 안 쳐야 되잖아. B는 무조건 14번 이내에서 뽑아줘야 되니까 2개 중에 하나. 남은 3명에 대한 배열 이렇게 해주면 끝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긴 8, 6, 48 해주면 둘 더해서 60이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 2번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이어서 14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숫자 1, 2, 3이 적혀있는 3개의 문양의 카드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5장을 선택하는데 1, 2, 3이 한쪽이 몰빵 내는 게 아니라 골고루 1 하나, 2 하나, 3 하나 최소한 나와야 돼 라는 걸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일단은 무작위로 선택하게 9개 중에서 5개 뽑았어. 그럼 이거 중에서는 골고루 1, 3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 수에 몰빵 내는 게 있을 거잖아요. 근데 당연히 한 숫자의 몰빵은 불가능해. 왜냐하면 여기 3개밖에 없거든, 기껏해야. 그러니까 2숫자의 몰빵 내는 거를 제외시키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빼기 2개의 숫자에 몰빵 낸다는 건 일단 그 몰빵 낸 두 수를 골라야 되는 거니까 3개의 수 중에 2개 골랐어. 예를 들어서 뭐 2랑 3을. 그쵸? 그러면 이 6개의 수 중에서 5개 고르는 경우를 하고 있었던 거니까 그 곱하기 6, 15 이렇게 해주면 끝나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9C5는 사실은 9C4가 더 편하기 때문에 9, 8, 7, 6 1, 2, 3, 4 3, 4 그래서 요게 9, 7, 6, 13, 126이죠. 3C는 329 6C5는 6이죠. 3, 6, 18을 빼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는 108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간단합니다. 이거는. 그죠? 그 다음에 15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정의역 6개짜리, 그죠? x에서 x로의 함수 f가 있는데 f.f의 치역의 원소 개수가 5개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첫 번째 되게 중요한 말이 있어요. 만약에 치역이 만약에 원소 개수 6개짜리야. 1대1 대응이죠, 그러면. 6개에서 6개로. 이게 똑같이 6개로 가는 거지. 그러면 당연히 b도 6개가 되는 거니까 합성함수의 치역이 5개 되는 게 불가능해지는 거야. 그쵸? 그리고 만약에 4개 이하면 또 안 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애초에 1, 2, 3, 4, 5, 6 그래서 치역이 애초에 4개로 갔어.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갔어. 그러면은 얘가 축소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어떤 녀석 겹쳐진 거거든. 그럼 1, 2, 3, 4 중에 겹쳐질 수도 있어. 얘가 다 늘어날 수는 없는 거죠. 절대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보냈을 때 얘가 5개로 회복되는 게 불가능해지는 거죠. 이 시나리오는 쓸 수가 없는 거고. 그러니까 6개여도 안 돼. 4개 이하도 안 돼. 그러니까 5개일 수밖에 없다라는 걸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치역 5개인 거. 그래서 여러분들 넘버 오브 A가 5가 되는 X의 부분집합을 선택하는 경우에서는 치역의 원소가 5개가 되는 거잖아요. 6개 중에 5개를 고르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이런 거죠, 상황이. 그래서 여기서 지금 함수 F 보내고 있는데 얘 치역이 될 5개 골라서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러면은 요게 그대로 지금 1, 2, 3, 4, 5 이렇게 지금 그대로 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대로. 그죠?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들. X의 원소 중 A에 속하지 않은 원소를 K라고 하자. 요 K. 이게 지금 이때의 그 K가 되는 거야. 됐나요? 자, 그러면은 A에서 A에서 FK 지금 요 K는 그러니까 1, 2, 3, 4, 5가 1, 2, 3, 4, 5에 대응이 돼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여기도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상관이 없어. 6은 남은 5개 중에 하나만 그냥 골라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5가지가 되는 거죠. 그죠? 네, 다시 지금 얘네가 얘네로 대응되고 있어. 그러면 함수려면 얘도 뭔가 대응이 돼야 하잖아. 치역은 근데 5개 중에 하나여야 돼. 근데 이미 지금 얘네로 인해서 꽉 찼어, 여기가. 그러니까 뭔가 부족함이 없어. 그냥 중복이 얘로 인해서 어떤 하나만 골라주면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5가지가 되는 거고. 뭐야, 그러면? 자, 1번에서 선택한 A1, A2, A3, A4, A5. 그죠? 이것을 1대1 대응 해서 얘를 5개 돌리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5팩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야? 6 곱하기 5 곱하기 5팩 해서 답이 나온다는 거지. 그래서 P는 6, 그리고 Q는 5팩 해서 6 더하기 5 더하기 120 하면 131 정답 1번 써주면 되는 겁니다. 이어서 16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X에 대하여 이거 재밌는 문제죠. 그래서 P가 소수일 때 FP는 P야. 소수가 2, 3, 5, 7이 있죠. 걔네는 각각 저런 조건이 부여되어 있고 나 조건 이게 강력하네요. A랑 B랑 약수배수 관계이면 무조건 함수값이
대수 고정된다는 건데 여러분들 여기서 하나 발견할 수 있는 게 1은 모든 수의 약수야. 제일 작아야 돼, 함수값이. 그러니까 사실상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에서 1은 제일 작은 1로 대응될 수밖에 없다. 근데 가족권에서 F2는 2 이하라며 그래서 이 녀석이 2, 또 F3은 3 이하라며 여기까지는 그냥 대응이 완성 지어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남아있는 4, 5, 6, 7, 8 여기서 1대1 대응이 일어나도록 우리는 잡아주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제가 어떻게 할 거냐면은 그러면 지금 남아있는 것 중에서 소수 그리고 약수배수 관계에 있는 거 이게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은데 지금 소수는 5랑 7 있어. 5랑 7. 그렇죠? 얘네를 먼저 배열 때려줄 겁니다. 5는 선택될 수 있는 게 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래서 예컨대 뭐 5에 대응시켰어. 그러면 7은 얘보다 작은 3개 중에 하나 대응시키면 되니까 예컨대 6에 대응시켰어. 3개 대표해가지고. 그렇죠? 그럼 남아있는 게 4, 7, 8 이렇게 있을 텐데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F4랑 F4. 요 둘 사이에는 대수가 고정이 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네 대응된 함수값 요 3개 중에서 2개를 사실상 고르기만 하면 돼. 고르는 순간 봐봐 여러분들 보세요. 3개 중에 2개를 골랐어. 4, 7 골랐어. 근데 자동으로 작은 거, 큰 게 있잖아. 작은 거는 이렇게, 큰 거는 이렇게. 고르는 순간 자동 대응이 일어난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뽑기만 하면은 대응이 자동 완성된다. 추가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은 3개 중에서 그냥 P2가 아니라 C. 이게 조심해야 돼요. 주의해야 될 부분입니다. P2가 아니라 C2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예컨대 방금 얘기했었던 4랑 7 뽑았어. 이렇게 자동. 그 다음에 남은 것끼리 대응시키면 끝나는 거지. 그래서 2 곱하기 3 곱하기 3에서 이거는 9, 2, 18 써주면 되는 겁니다. 좋아요. 이어서 17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거는 뭐 굉장히 간단한 문제인데 삼각형을 만든다라는 건 사실은 요 점을 고정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삼각형은 어떤 점이 있을 때 어떤 양쪽변 필요하고 그 다음에 필요하잖아. 선이 3개가 필요해. 하나, 둘, 셋. 양쪽 그 변이 될 수 있는 게 지금 얘를 뭐 A, B, C, D, E, F라고 한다면 선 6개에서 그 중에 2개 골라줘야 돼.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골랐어 이렇게 B랑 F를 골랐다 해봐. 그러면 삼각형이면 바닥면이 있어야 되잖아. 밑변이 될 수 있는 건 하나, 둘, 셋, 4개 있죠. 4개 중에 하나를 골라주면 될 것 같아. 그래서 골라서 이렇게 뽑았다라고 한다면 자동으로 삼각형이 빵 완성되겠죠. 그래서 얘는 15 곱하기 4니까 정답 64번 골라주시면 끝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8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F의 치역 A가 넘버 오브 A 4, 치역 4개짜리 A의 모든 원소의 합이 홀수인 F의 개수. 자, 보시면 치역에 들어갈 수 있는 게 4개여야 되는데요. 4개인데 그 4개의 합이 홀수여야 돼요. 홀수. 그러면은 그 합의 홀수라는 건 홀수가 홀수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홀수가 1, 3, 5, 짝수가 2, 4라고 한다면 홀수가 홀수개. 그러니까 뭐 예컨대 1개, 3개 뽑거나 3개, 1개 뽑아야 되는데 1개, 3개 뽑기엔 짝수에서 부족하죠? 그러니까 무조건 3개 다 놓고 그 다음에 둘 중에 하나를 뽑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A의 내원을 선택하는 게 1, 3, 5 고정에 둘 중에 하나 택이 되는 거니까 2가지다 라는 의미가 그런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1 그냥 둘 중에 대표해서 1을 쓰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치역에 4면 빠져 있어.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들. 5개가 있다? 그 중에 4개가 받아야 돼. 그렇죠? 그러면 어떤 5개 중에 2개가 한쪽에 몰려서 대응된다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1, 2가 묶여서 이런 식으로 대응이 일어나길 바라는 거지. 5개 중에서 어떤 2개가 똑같은 곳도 향해야 되니까 그 묶여있을 2개를 뽑아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 1, 1로 분할하는 게 사실 5개 중에 2개만 뽑아주면 된다는 거지. 그래서 5개 중에 그러니까 이거를 4개의 덩어리 만들었잖아요. 어떤 2개, 1개, 1개, 1개. 이거를 지금 이 남은 치역에다가 배정해주면 되는 거예요. 배정한다는 건 4팩 돌리면 된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4팩. 그러므로 구한 함수의 개수는 아까 2가 들어가야 됐어요. 치역 둘 중에 하나 뽑아야 되는 거니까 2 곱하기. 그 다음에 OC하고 남은 거에 대한 배열 해주면 되겠죠. 저는 또 느낌이 오는데 요거 박스 없이 나올 법 하거든요. 별로 어렵지가 않아서. 요거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나오나 안 나오나? 좀 느낌이 와요, 이거. 잠깐만. 그래서 답을 안 구했구나. 그래서 얘가 2 곱하기 10 곱하기 24니까 480 나오죠? 그러면 480 더하기 나에 들어가는 24죠. 그 다음에 가에 들어가는 게 어디 갔어? OC 10이었거든요. 그래서 2 더하면 34고 거기까지 더하면 514. 정답이 5번에 있는 것 같습니다. 좋아요. 이제 마지막 문제. 흰 공 하나, 검은 공, 파란 공은 2개씩, 빨강, 노랑은 1개씩 10개 있습니다. 그래서 5개 꺼냈는데 색이 3종류인 거. 그러면 첫 번째 어떻게 가능하냐면 한 종류의 색이 3개인 거. 그 나머지 1개씩 있는 거. 두 번째 2개씩 2개 1개 이게 가능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종류의 색이 3개의 공을 꺼낼 수 있을까라고 한다면 사실은 흰 공만 4개 가지고 있으니까 가능해요. 사실은 이거는 흰색으로 고정해요. 그러면 남아있는 4개의 색 중에서 2개 고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경우는 4, 6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또 2개, 1개 나온다. 2개가 될 수 있는 것도 사실은 흰, 검, 파 밖에 없거든. 걔네가 2개 이상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3개의 색상 중에서 2개 골라줄 거예요. 골라서 너네 색상이 있는 공 2개 꺼냈어. 남아있는 색상이 3개 중에서 하나를 골라야 되는 거잖아요. 곱하기 37. 그래서 이거는 3 곱하기 3에서 9 써주면 될 것 같고, 둘이 더하면 정답 15라고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그래도 어렵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1년 동안 여러분들 진짜 쉼없이 달려왔을 텐데 그 마지막 시험을 눈앞에 두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을 잘 장식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제가 그래도 강의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도움 드리기 위해서 업로드 했으니까 도움 받아서 최대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되시길 바라고요. 1년 동안 고생 많으셨고 저는 아마 다음 영상이기 전에 그 시험 마치고 나서 그 분석 포스팅으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때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